저는 겨울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막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면 다음날 하루가 무겁고 마음까지 가라앉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겨울만 되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몇 번씩 깨고 계신가요? 오늘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분히 짚어보고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불안에서 시작해 안도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밤이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다시 몸을 일으켜야 하는 순간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깨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어떤 분들은 네 번까지 깨면서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밤이 잘게 나뉘면 아침이 가볍게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나이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에만 유독 심해진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울밤에 몸은 생각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몸 안에서는 체온을 지키기 위한 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면 몸은 가장 중요한 곳부터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과 머리 같은 중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손과 발, 피부 쪽 혈관을 자연스럽게 조였습니다. 따뜻한 피를 안쪽으로 모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콩팥에도 전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가 중심으로 몰리면 콩팥은 순간적으로 몸에 피와 물이 많아졌다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콩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밤중에 소변 신호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소변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추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응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밤마다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야 할 시간에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결국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잠이 깊어지지 못해 더 자주 깨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73세였고 평소에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느끼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여름에는 밤에 거의 깨지 않았지만 겨울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물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오늘은 몇 번이나 깨게 될지 걱정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잠드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게 잠들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몹시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보니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산책도 망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깨는 일이 생활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로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겨울에만 심해진다면 몸이 추위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에 몸이 놀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뒤 이분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깰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고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분은 밤에 깨는 횟수보다도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줄어드니 잠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겨울만 되면 밤이 유난히 힘든데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고 있었던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겨울 추위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손발의 냉기와 밤의 불편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밤이 더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큽니다. 추위는 조용히 몸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밤에도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손과 발이 차가운 분들은 밤에 더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환경에 놓이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중요한 곳을 지키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장과 머리 같은 중심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몸은 손과 발, 피부 쪽 혈관을 자연스럽게 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몸 안에서는 계속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한 상태가 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빨리 전달되고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깨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69세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발이 시려 잠에서 깼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발이 계속 차가워 이불 속에 들어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잠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을 더 덮어 보셨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불의 두께가 아니라 몸의 끝부분이 계속 차가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손과 발의 냉기가 풀리지 않으니 몸 전체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시도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발목까지 덮는 수면 양말을 신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는 얇은 겉옷을 하나 걸쳤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를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덜 놀라니 마음도 덜 긴장되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밤의 불편함이 소변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나도 손발이 차가운 편은 아닌지, 겨울밤에 이불 속에서도 몸이 움츠러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추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몸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밤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 해당합니다. 몸이 안심해야 잠도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저녁 습관 가운데 밤에 몸을 더 바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다고 믿어왔던 습관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겨울밤이 유난히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반복해온 습관들이 오히려 밤에 몸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의 습관은 밤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몸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몸이 이미 긴장된 상태라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씻고 든든하게 먹고 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면 잠깐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면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한 번 더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녁에 짠 국물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밤새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안에서는 계속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밤에 자주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변 때문에 깨기도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이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는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아직 낮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67세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저녁에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면 몸이 노곤해져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꼭 새벽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불안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저녁 이후 물을 줄여 보셨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불을 더 덮어 보셨지만 역시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밤에 몸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습관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씻으셨습니다. 씻은 뒤에는 바로 눕지 않고 조용히 앉아 몸이 안정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국물 위주에서 건더기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밤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깨지 않는 날은 아니었지만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덜 놀라니 마음도 덜 긴장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밤이 예전보다 덜 불안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나도 잠들기 전 습관을 너무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준비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밤에는 낮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은 계절에 따라 다른 준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쉬는 능력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밤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습관을 줄이는 단계를 넘어 밤에 몸을 안에서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저녁 식사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가 왜 중요한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밤이 불편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 식사와 관련된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보다도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밤의 상태를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잠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준비가 어긋나면 밤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저녁 식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몸은 이미 추위에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이 큰 식사가 더해지면 밤새 쉬지 못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잠은 자연스럽게 얕아졌습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녁을 아주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저녁을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를 끝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70세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저녁 식사 후 속이 늘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늘 피곤했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양을 줄여 보셨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시간을 앞당겨 보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녁 식사의 내용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무겁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속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전히 챙겨 드셨습니다. 다만 국물은 채소로 줄이고 따뜻한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습관도 함께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밤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밤에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몸이 먼저 긴장을 풀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방해하던 불편함이 줄어드니 밤에 대한 걱정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밤의 문제는 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저녁 식탁은 하루의 끝이자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은 오늘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신호가 분명할수록 몸은 안심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신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저녁 식사는 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충분했는지 말입니다. 혹시 낮의 연장처럼 저녁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를 바꿔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밤과 저녁을 지나 아침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밤 이야기를 충분히 살펴봤다면 이제 아침으로 시선을 옮길 차례입니다. 몸은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이 되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크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짧고 익숙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밤의 불편함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소변입니다. 대부분은 습관처럼 물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밤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 신호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소변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색이 진하거나 탁하게 느껴진다면 밤 동안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를 서두르기보다 몸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두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8세 한 어르신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겨울이 되면서부터 아침마다 유난히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는 것도 문제였지만 아침 피로가 낮까지 이어지는 점이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만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첫 소변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게 되셨습니다. 날마다 상태가 다르고
잠을 설친 다음 날은 유독 진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제서야 몸이 밤에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던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고 잠시 앉아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도 서두르지 않고 몸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며칠 뒤부터 아침 피로가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라셨던 점은 밤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자 밤에도 몸이 덜 긴장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몸은 하루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의 여유가 밤의 안정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내 몸을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늘 하던 대로 서두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밤의 불편함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면 그 연결을 끊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신호가 계속된다면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거품이 오래 남거나 색이 유난히 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점검만으로도 몸은 안도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멈춰 몸을 살피는 습관은 밤을 지키는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직 잘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몸이 안심해야 잠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밤에 잠이 자주 깨는 이유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밤의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이 쌓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고 하나씩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 추위는 몸을 조용히 긴장시켰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몸의 중심을 지키려는 반응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 습관과 저녁 식사가 더해지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은 얕아지고 밤은 자주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밤의 준비, 속을 편안하게 하는 저녁 마무리, 그리고 아침에 잠깐 몸의 상태를 살피는 습관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큰 결심이나 무리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은 안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자주 깨는 일이 약해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기만 하면 불편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심해야 잠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밤도 또 깰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여러 번 깨는 밤에 익숙해져 체념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적어도 이유 없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몸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발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것, 저녁을 조금 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 잠들기 전 몸이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 아침에 잠깐 멈춰 몸의 상태를 살피는 것,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조금만 배려해 주어도 그만큼 편안함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밤이 덜 길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안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물론 이상한 신호가 계속된다면 확인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도움을 받는 것도 몸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몸의 신호를 살피고 필요할 때는 점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겨울밤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불안보다는 이해로, 체념보다는 조정으로 밤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밤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